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보유세는 2030 월급에서 나오네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만요. 어떤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다른 쪽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다.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은 '야 이거 한번 멈춰야겠다.' 또는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자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이쪽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려 합니다. 올리려 하는데 뭐 올린다 한들 뭐 제가 무슨 뭐 큰 그거겠습니까? 무슨 제가 고가 주택을 갖고 있겠습니까?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보유세도 특히 어느 부분이 문제가 안 되냐면은 좀 적 그 높 가격이 높은 주택이 문제가 되겠죠. 뭐 저렴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낮은 가격대가 있는 뭐 양주, 뭐 일산, 파주, 뭐 부산, 대구, 뭐 경기도 기타 이런 쪽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이분들이 그냥 '아 난 여기 사니깐 뭐 보유세 올려도 된다.' 이건 아니겠죠.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그럼 과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중상위급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정부가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고가 주택은 또 논외로 하겠습니다. 뭐 제 영역이 아니니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정도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올려 가지고 어떤 공정이다 또 집값 상승분을 실현한다 뭐 수익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쪽에서 좀 약한 계층에서 피해를 입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나 또는 서울의 중위권 지역 뭐 성동구라든가 뭐 송파구라든가 광진구에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살아야 될 사람이. 음. 여기에 사는 거를 포기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경기도에도 너무 살기 좋은 집들이 많으니깐요. 주거지도 많고 교육하기도 좋고 싸기도 물가도 싸고 그러니깐 그런 곳들은 많은데요. 만일에 여기를 고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또는 워낙 좀 '나는 자녀 교육을 좀 더 잘해 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건 확실히 아무래도 2030 세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마포 리미안 프루조 소유자가 '됐다. 나는 한번 빠져 주겠다.'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거를 월세나 전세로 놔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2030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2030 세대의 서울 거주자분 그분들의 주택 소유 비율이 18% 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젊었을 적에는요.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희 또는 우리 세대들도요. 집을 살 적에 현금 가지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가 대출해 줬고 그거를 살아나가면서 갚았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의 2030 세대들의 젊은 세대들이 자가 소유 비율이 적습니다. 또 전세 매물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되고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 이분들은 반드시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나가는 분들 이분들은 보유세 부분이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금들을 내가 '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요쪽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필요로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요쪽에서가 정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국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정가가 되고 그럼 또 국가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뭐 자기 그 본인들 나라의 어떤 취지가랑 다를 수 있게 되지만 크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 되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쪼끔은 멈추자. 멈추고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게 옳다 나쁘다도 있지만요. 옳다라고 해서 이쪽 손을 들어 줬다간
다른 한쪽이 치명적인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이렇게 이익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손을 들어 줬다가는 또 반대로 이쪽이 치명적으로 그 피해를 입어 가지고, 피해라고 좀 하긴 뭐하지만 손실 뭐 피해 이렇게 해서 이쪽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막 달려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경우의 분야가 저는 한 4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연금, 부동산 부분인데요. 어 교육은 어느 한쪽이 막 개혁하겠다, 뭐 민주화 교육이다 아니면 또 뭐 보수 교육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 버렸다가는 다른 한쪽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치열합니다.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료 부분도 취지는 맞고 뭐 그렇지만은 또 의료에 이렇게 있는 쪽이 너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밥벌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쪽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도 이건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니깐요. 어느 쪽이 손을 들어주면 어느 쪽이 큰 타격이 입죠. 이 분야에도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분야는요, 가급적이면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지 말고 최대한 뜻을 모아 올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이 양측의 이익이 첨예되는 부분에서 이게 치고받고 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첨예하게 어떤 게 돼서 거의 뭐 정말 90% 까지는 진짜 '아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갖고 왔으니 정부가 이렇게 해 주세요.' 이 정도 될 때까지 좀 개입을 좀 하지 않는 게, 그래야지만, 또는 아니면 알더라도 쪼끔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큰 좀 부작용이 많이 안 생긴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개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렸더니만 서울에 예 무주택으로 비율하는 2030 세대들이 82%나 되니 이쪽으로 불가피하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깐, 아 그러면 이거를 공급을 늘려서 2030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건 또 힘드니깐, 그럼 좀 단기간에 멈추자. 멈추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양하게 시간이 많으니, 아직 많으니 몇 년 있지 않습니까? 집권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많으니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고,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쪼끔 얘기도 들어보고 TV 토론도 한번 나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좀 뭐 좀 뭐 제 채널이 너무 구독자님도 작고 뭐 그래도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뭐 막 왁구가 이렇게 좀 정갈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돈되거나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이제 부동산 쪽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장을 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의 폐단이 좀 심각한 부분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잠깐 논의를 멈춰서 한 번쯤은 '아 모두 다 좀 상생하는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한 번쯤은 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전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 좀 시간을 좀 늦추고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요. 절대 무슨 뭐 투기꾼의 입장을 뭐 옹호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세금이 이렇게 부여되는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되는 것도 이거 아니고요. 오히려 좀 넓게 해 가지고 하고, 이게 파이를 키워서 세금이 부과됐을 때, 가 규제를 완화해서 더 세금이 부과됐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직접세가 돼 가지고 사람들 다 떠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초과 수익이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매기게 되니까, 주식에서 세금을 안 매기게 되니까 증권거래세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런 부분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할수록 거래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복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